여러분들 혹시 수십 년 동안 전쟁을 계속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 전쟁이 며칠 만에 끝난다고 해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그걸 수십 년 동안 한다고?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전쟁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주요 시설들이 파괴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다 보니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십 년 동안 끊이지 않고 전쟁을 해온 것은 아니지만 틈만 났다 하면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국가들이 있다고 하죠.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두 나라는 1947년 유엔이 나눈 영토에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서 싸우기 시작해 그 분쟁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 문제까지 얽히면서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십 년 동안 싸우대다 보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공격을 막기 위해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만들어서 팔레스타인의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두 나라의 분쟁은 멈추지 않고 있고 2021년에는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26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두 나라는 작은 움직임에도 서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계속 자극 중이라고 하네. 이스라엘 국가안보 장관이 이슬람교의 성지가 있는 동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권이 부여된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확대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하죠.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이어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아니 원래 내 땅이었다니까? 이 땅 내 땅 하면서 싸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중동의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며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2023년 1월 3일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가 경호 인력을 대동한 채 동예루살렘 성지에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벤그비르 장관이 방문한 동예루살렘 성지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모두 신성시하는 곳으로 이슬람교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아라크산 모스크 사원도 있는 곳이라고 하죠. 아니 그냥 동예루살렘에 방문한 것뿐인데 왜 난리야? 이게 전쟁까지 갈 일인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아라크산 모스크 사원을 성지로 여기는 이슬람 국가들은 이타마르 벤그비르의 방문 자체만으로 도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하고 이스라엘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이 연기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죠. 심지어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도 벤그비르 장관의 아라크사 방문이 중동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서 비판을 이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23년 1월 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까지 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동예루살렘 성지에 방문 한번 한 게 얼마나 큰일이길래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해지는지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중심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갈등 문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죠. 시간을 많이 거슬러 로마 제국이 존재하던 시기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공격했고 결국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맙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오랜 기간 땅 없는 서러움에 살아가던 유대인에게도 자신들의 국가가 생기게 되는데요. 1917년 영국 외무장관이 유대 국가의 설립을 약속했던 것에 더해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피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피난 오는 유대인이 많아지면서 유대인을 위한 국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결국 1947년 11월 유엔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를 동시에 세우는 방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예루살렘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하네. 그러다 보니 유엔은 그 어디에도 예루살렘을 넘겨주기 좀 불편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죠. 아니 어느 한쪽에 줬다가 둘이 치고받고 싸울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러면 땅은 이렇게 나누는 걸로 하고 예루살렘이 문제네. 이건 누구에게 줘야 해? 아니 그걸 왜 고민해?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지. 우리가 살던 땅에 들어와선 우리 성지까지 가져가려고? 뭐? 우리가 살던 땅? 야 이 새끼들 말 잘했다. 여긴 원래 우리가 살던 땅이야. 당연히 우리한테 주는 게 맞지. 아 벌써부터 싸우는 꼬라지가 어디 넘겨주면 안 되겠는데? 그냥 국제사회가 관리하는 걸로 하자. 뭐 이렇게 유엔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어느 쪽에도 넘겨주지 않고 국제사회가 관리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유엔의 제안은 오히려 유대인과 아랍인이 서로 전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랍인들은 바다와 접한 지역은 대부분 유대인의 땅인데다 아랍인들의 땅은 이어져 있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땅에 가로막혔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죠. 게다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예루살렘은 국제사회가 관리한다더니 예루살렘 주변은 다 아랍인들의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 이로 인해 두 나라 사이에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죠. 아무래도 오랜 세월 쫓겨난 땅을 되찾기 위해 유대인들이 이악 물고 싸우다 보니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은 정신 못 차리고 밀려나게 되는데요. 결국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까지 밀고 나갔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의 이슬람을 믿는 아랍 국가들은 갑자기 끼어들어 이슬람의 성지인 예루살렘까지 치고 나간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에게 이스라엘은 원수 그 자체였고 결국 수차례의 중동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서로의 감정은 더 악화되었죠. 뭐 이 상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가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사이가 가까워질 법도 한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최근에도 틈만 보였다 하면 싸우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 현대전에서는 전쟁이 났다 하면 총만 쏘는 게 아니라 박격포, 로켓탄을 포함해서 미사일들이 아주 많이 날아오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은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미사일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 체제를 만들게 되었죠. 바로 아이언돔. 여기서 말씀드린 아이언돔이란 미사일 방어 체제로 영토를 도명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방어 시스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범위 안에 들어오는 미사일들을 격추할 수 있다는 무기인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2007년부터 아이언돔 개발에 착수한 뒤 2011년에 실전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아이언돔의 요격 가능 범위는 4km에서 70km라고 합니다. 탐지 거리가 150km에 이르는 레이더가 통제센터로 정보를 보내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시스템으로 최초 탐지에서 격추까지 걸리는 시간은 15초에서 25초 사이로 알려져 있죠. 물론 적들의 미사일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만큼 아이언돔도 개량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의하면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드론 같은 소형 비행체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죠. 이런 무기까지 배치할 정도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감정의 골이 아주 깊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이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분쟁은 막을 수 없었죠. 실제로 2022년에도 서로 참지 못하고 싸우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당시 이스라엘 총리였던 베냐민 네타냐후의 각종 비리가 밝혀지면서 입지가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2021년 4월 30일 동예루살렘의 셰이크 자라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에게 강제 이주 명령을 내려버리죠. 이 명령은 이스라엘인 중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을 쫓아내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퇴거 시한이 끝난 다음 날인 2022년 5월 7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시위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의 아라크사 모스크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경찰은 피도 눈물도 없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200여 명이나 되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도 모자라 2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나 버리게 되죠. 이 상황은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진짜 두 주먹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022년 5월 10일 동예루살렘의 통치권을 얻게 된 걸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해버리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아라크사 모스크를 폐쇄해버렸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살던 곳에서 쫓아버리고 이슬람교 성지까지 폐쇄해버리는 이스라엘의 행동에 팔레스타인이 제대로 빡쳐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팔레스타인이 선택한 방법이 너무 과격하단 거야. 팔레스타인에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집단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마스는 이때도 그 명성만큼 참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 200발이 넘는 로켓포를 발사했다고 하고 이스라엘도 이에 대응 사격을 시작하면서 두 나라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확대되었다고 하죠. 우리가 신사답게 참고 있었는데 이놈들 선 넘네? 이거 지금 싸우자는 거 맞지? 얘들아 들어가자. 지금 쳤어? 선은 니들이 넘은 거 같은데? 이러면 우리도 가만히 못 있지. 그래 한번 뜨자. 다 우리가 신사니까 매너 있게 봐주고 있던 거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몰라? 신사 다 죽었냐? 이 말이 사실이면 니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지. 이렇게 시작된 분쟁은 이집트와 유엔의 중재로 2022년 5월 21일 오전 2시에 휴전이 되기 전까지 지속되었죠. 결국 상황이 점점 긴박해지면서 팔레스타인 측은 남녀 상관없이 최소 248명이 사망했고 이스라엘 측도 12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참 두 나라 간의 분쟁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건 말고도 2022년 8월 5일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권이 부여된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돌은 2022년 8월 7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지속되었다고 하죠. 팔레스타인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분쟁에서는 민간인 사망자가 최소 45명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두 나라가 틈만 나면 싸워대는 판이다 보니 아주 사소한 움직임에도 서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 상황을 보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죠. 먼저 이스라엘 장관이 동예루살렘에 방문한 것만 봐도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우리 성지 완전히 먹으려고 하나 싶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렸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있잖아요. 네타냐후 총리는 200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해오다 실각했지만 2022년 12월에 다시 총리직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주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예리코시 등은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맺은 오슬로 협정에 의해 팔레스타인 자치권이 부여된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부터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었으면 여기서 나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1997년부터 다시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정착촌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서안지구 이주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이건 진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문제인 거지.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이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긴장감이 더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이에서 앞으로의 갈등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